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5장 정렬 탐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렬하고 탐색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그 배열 안에서 내가 특정 키 값을 갖는 위치를 찾는 그런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그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자, 소트라고 하는 소팅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숫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숫자의 크기대로 정렬을 시키는 거 우리가 보통 소트라고 하죠. 그래서 소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알고리즘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 숫자를 크기 순서대로 잘 빨리 나열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정렬 알고리즘, 즉 소팅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가장 쉬운 소팅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부터 1000까지의 값을 갖는 10개의 어떤 랜덤 넘버를 발생을 시켜서 그것들을 오름차순으로, 즉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이렇게 정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저희는 10개의 데이터를 가지는 어떤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배열을 제가 랜덤한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팅을 할 건데 우리 랜덤 넘버를 발생을 시켜서 랜덤 넘버를 어레이에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랜덤 넘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의 숫자를 막 발생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함수 이름이 랜드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또 랜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그냥 알 수 없는 랜덤 숫자가 하나가 생성이 되죠.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랜덤 넘버를 발생시킬 일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면 어떤 뭐 내가 카드를 고숲이라든지 카드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카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 랜덤하게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랜덤 숫자에 의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랜덤 숫자를 발생시키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랜덤 함수는 랜덤 숫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랜덤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를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 내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랜덤 숫자를 발생을 시키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중에 어떤 랜덤하게 숫자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면 이 발생한 큰 숫자를 내가 원하는 범위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면 랜덤이라는 함수를 쓰고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쓴다 그러면 어떠한 숫자가 나오든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부터 어떻게 해요? 5까지 발생이 되죠. 그죠? 그 수에서 내가 만약에 1부터 6까지 범위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간편화를 위해서 일단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즉 0부터 999까지 수 중에 어떠한 숫자가 어레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어레이에 랜덤한 숫자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랜덤한 숫자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실제 결과 파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배열의 숫자를 20개로 했을 때의 결과 파일일 텐데 보시면 0부터 999 중에 어떤 임의의 숫자들이 막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랜덤 함수를 쓰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ren드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먼저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대충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랜덤 숫자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큰
숫자들의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배열은 랜덤 숫자로 다 채워져 있는 배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랜덤 함수를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랜덤 어떤 특정 배열의 첫 번째 숫자부터 차례차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배열은 이미 랜덤 숫자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랜덤 숫자를 출력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늘 정해진 숫자부터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s랜드라는 건 뭐냐면 seed 랜드라는 건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랜덤 숫자를 시작해서 쭉 출력을 해줄 것인가. 그래야 정말 랜덤하게 숫자가 나오겠죠. 안 그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전광판이 있는 숫자들이 막 적혀져 있는 판에서 항상 0번째부터 출력을 한다 그러면 랜덤 함수가 실제로는 이 순서대로 그냥 쭉 나오기 때문에 랜덤하지 않은 거예요. 임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스랜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배열에 늘 같은 숫자로 채워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624, 605, 821, 751이면 내가 이 지금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그렇고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똑같은 배열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열 랜덤 함수 숫자들 중에서 어디서부터 랜덤 넘버를 내가 찾아서 쓸 것인지를 정해줄 때 이 위치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하면 랜덤하게 선택을 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건데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이 항상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다른 타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위치를 선정하면 마치 랜덤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우리는 그 s랜드하고 time이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지금 랜덤 넘버를 발생시킬 그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seed라는 그 랜덤 넘버를 발생시킬 위치를 지금 현재 타임 값을 가지고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하게 되면 6시 55분이면 여기, 뭐 7시 22분이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 위치에서부터 랜덤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 쓰기 때문에 진정한 랜덤 함수가 구현이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랜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쵸, 프린트 해보시면 실제 랜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이제 차례차례 다 채워지고 나면 우리가 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렬을 해줄 거예요. 당연히 랜덤으로 채워졌으면 이건 숫자 크기에 상관없이 아무런 숫자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상태가 이렇게 아무런 숫자나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뭔가 정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셀렉션 소트라는 것의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 이 배열에서 쭉 한 번씩 쭉 봐요. 쭉 봐서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어요. 그죠? 여기서 0이죠. 0의 값을 가장 위에 앞으로 채워 넣어요. 그리고 원래 0의 자리에 있던 값들은 그 위치로 옮기는 거죠. 그러고 나면 가장 첫 번째 값은 이 배열의 최소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정렬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최소값이 채워지지 않은 그 배열에서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이 중에 또 최소값을 찾아서 맨 앞으로 보내버리면 차례차례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최소값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하고 나면 이 중에서 또 최소값이 여기로 오고 또 이 중에서 최소값이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 나면 이 배열은 정렬이 된 상태로, 즉 작은 수부터 앞으로 차례차례 채워져서 끝까지 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자면 저는 배열 첫 번째는 0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최소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값하고 지금 보고 있는 배열의 첫 번째 값하고 교환을 해요, 데이터를. 그죠? 그 다음은 첫 번째 건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하고 또 교환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find min이라는 함수로 최소값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스캔을 하고 있는 배열의 범위 중에 가장 첫 번째 값, 그걸 우리가 이제 i번째라고 했는데 i번째 값하고 그 값하고
수합을 시키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코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일단 메인 함수에서는 제가 랜덤 넘버로 배열을 채웠죠. 그리고 나서 소트를 시킬 거예요. 근데 소트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함수를 빼야지 뭔가 보기가 편하겠죠. 보기도 편하고 활용도 쉽고. 그래서 셀소트라는 함수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셀소트라는 곳에 가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0번째부터 원래는 끝까지 배열의 크기를 제가 define이라고 이제 매크로로 정의를 해놨죠. size라는 변수는 아니고 그 문자열을 10이라는 값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size라고 스트링을 쓰면 이 문자열은 실제로 이제 10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만큼 제가 한번 쑥 스캔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i번째부터 그 어레이의 끝까지 중에 메인 값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i번째부터 끝까지 어레이의 최소값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비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찾았으면 최소값을 가진 그 인덱스를 여기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턴한 값을 min index라는 값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min index라는 값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게 min index면 7번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min index를 저장해 놨다가 이 7번 값하고 첫 번째 0번 값하고 수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합을 하는데 우리는 i번째, 0번째죠. 처음에 스캔을 할 때는. 그래서 0번째하고 min index 값하고 수합을 시키는 이런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0번째까지는 배열해서 0번째까지는 이제 세팅이 된 거고 다시 1번째부터 끝까지 스캔을 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또 돌고 나면 0번째, 1번째는 최소값들이 착착 들어가서 여기까지 소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2번부터 또 끝까지 스캔을 해서 또 최소값을 찾고 수합해주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ind min하고 수합이라는 것을 또 함수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find min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드를 주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수합이라는 것은 뭐냐? 즉, 두 값을 내가 줬을 때 이 두 값이 변경돼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수합 함수를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수합이라는 함수가 은근히 어려운데 보시면 제가 이 i번째 어레이 값하고 min 인덱스 번째의 어레이 값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주냐면 이 값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바꾸고 싶은 값이 들어가 있는 주소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을 주면 실제로 이 함수에서는 그 주소값에다가 값을 이렇게 바꿔서 적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일단 함수를 봅시다. 수합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바꿔줘야 될 값의 주소값을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x라는 값의 포인터라는 의미에서 x 포인터인데 x 포인터는 걔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가보면 인티저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y 포인터도 이 값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보면 인티저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값하고 바꿔주기 위해서는 제가 임시의 저장 공간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0x14번지를 받았다. 그럼 0x14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일단 템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주소값을 저장할 게 아니라 실제 이 주소값이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내가 저장해 놓을 거기 때문에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변수, 그냥 인티저 값을 갖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인티저 템프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xp라고 하는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곳의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요. 즉 뭐냐면 이 앞에 별표라는 게 붙었는데 포인터 변수 앞에 별표라는 게 붙으면 어떤 의미냐면 이 yp라는 주소값이 가리키는 곳에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말해요. 그래서 y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 여기서는 xp, 즉 0x14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니까 2가 되겠죠.
2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XP 포인터라고 하면 XP 이걸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 여기 이 위치, 이 값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Y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 지금 이번에는 만약에 0x26번지가 내가 받았다면 26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인 1이 이 위치에 딱 저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2는 없어지고 여기 1 값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y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에는 어떻게 해요? 이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저장해 놓은 임시 변수를 임시 데이터를 yp가 가리키고 있는 값에다가 적어주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별표를 쓰지 않았다면 템프 값에는 xp 값의 자체, 즉 0x14, 14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선 앞에 별표를 적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 수압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셀렉션 소프트에서 어떻게 호출을 해줘야 되느냐? 저는 지금 바꾸고 싶은 값은 어레이의 i번째 값, 요 값하고 어레이의 min 인덱스 값, 요 값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값 자체를 보낼 게 아니라 이 값의 주소값을 보내야 되죠. 그럼 주소값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제가 원하는 그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 앞에 앰퍼센트만 붙이면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에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주소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레이 i번째 주소값을 나타내주고 어레이 min 인덱스의 주소값을 나타내주면 여기서 말하는 0x14번지, 0x26번지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바뀌고 수업을 하고 나면 이 값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수압 함수를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했던 것 같은 코드를 사용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주소값을 이제 호출해줘서 이렇게 넘어와서 구현을 하시고 그래서 최종 버전을 제가 완성된 버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빼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메인 함수가 있고 우리는 1000 미만의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서 어레이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print array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어레이의 전체 내용을 소트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라는 거죠. 쫙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소트를 합니다.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으로 소팅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차례차례 그 배열의 앞에서부터 최소값을 찾아서 앞에 채우고 수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인덱스부터 또 최소값을 찾아서 그 다음에 채우고 수압을 통해서 그래서 find min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현하시고 수압이라는 함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뭐 틀린 게 있으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현을 실제로 하셔서 이제 다 하시면 물론 제 코드에는 원본 정렬이라는 말은 없지만 소트가 되기 전과 소트가 된 후, 소트가 되기 전과 소트가 된 후,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 저에게 수업 시간에 체크를 받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랜덤 함수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정확하게 내가 사용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실 경우에 이렇게 랜덤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srand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충을 해놨어요. 그래서 랜드 함수든 srand 함수든 이것들은 다 라이브러리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의가 들어간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뜻으로 stdlib.h를 인클루드로 시켜주셔야 되고요. 랜덤 함수는 아규먼트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냥 랜덤을 발생시켜줘요. srand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를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드 값, 이건 그냥 어떤 값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줄 건데 보통 srand는 타임 함수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타임 함수는 이제 리턴 값으로 unsigned int라는 뭐 어떤 값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것을 각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상관없이 랜덤 함수를 사용할 때의 예제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가 있어요. 소팅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되게 진도가 어, 빡빡하기 때문에 네, 과제로 버블 소트를 구현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트라는 것은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착착착착 나열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셀렉션 소트는 최소값을 찾아서 바꿔주는 방법이라면 버블 소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데이터들을 정렬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정렬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두 수를 봐요. 두 수를 봐서 어, 그 다시 뒤에서부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렬을 했을 때 맨 뒤에는 가장 큰 수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쪽부터 최대값을 찾아서 뒤로 빼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쫙 다 보고서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한 칸 이렇게 뒤로 밀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단 두 값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이라는 숫자가 이보다 더 크면 큰 숫자를 뒤로 빼요. 그럼 교환을 했죠. 그러면 3이랑 9를 또 봐요. 그래서 9가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은 교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수를 봐서 큰 수가 있으면 뒤로 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수가 뒤로 밀려오겠죠. 그러면 끝까지 하고 나면은 가장 큰 수가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정렬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다시 2하고 3을 비교해요. 큰 수가 여기 있네. 3하고 7을 비교해요. 얘가 더 크네. 7하고 1을 비교해요. 7이 더 크니까 뒤로 빼요. 그럼 다시 7하고 4를 비교하겠죠. 7이 크니까 뒤로 빼요. 7하고 8을 비교해요. 8이 크니까 그대로 두고. 그래서 쭉 하다 보면 가장 큰 수가 또 밀려와서 이 자리에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수행하고 나면 차례차례 여기서부터 최대값이 채워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두 개를 보고 뭔가 밀려온다는 그런 모습이 버블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버블 소트라고 이름을 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소팅을 하셔가지고 그 교환을 하셔서 소팅이 되어 나가는 이런 소팅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버블 두 개를 비교해서 교환을 하는 이런 이 알고리즘이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부터 내가 라스트까지 비교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부터 라스트까지 어레이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m값하고 m 플러스 1번째 값을 비교해요. 그래서 크면은 두 값을 바꿔주는 거죠. 예. 그래서 라스트 첫 번째는 처음 돌 때는 라스트가 배열의 사이즈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서 여기가 정렬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라스트는 어디일까요? 그쵸? 그 다음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스트를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가져가다가 라스트 값이 하나만 남았다. 그러면 정렬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다시 봅시다. 메인 함수에서 똑같이 랜덤 넘버로 어레이를 채워주는데 이번엔 버블 소트로 소트를 합니다. 그래서 버블 소트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버블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버블은 뭐냐면 내가 n번째부터 라스트까지 두 개를 이렇게 보고서 앞으로 빼주는 교환을 시키는 이런 함수예요. 그럼 버블 정말 내가 전체를 소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는 라스트가 9까지겠죠. 그래서 한번 쭉 돌고 나면 여기까지는 소트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스트가 8일 때, 그죠? 쭉 소팅을 하고 나면 또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라스트가 7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라스트가 0이 될 때까지 이 버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돼요. 언제 종료를 하면 되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버블을 통해서 소트를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임플리멘트 하시면 되고요. 수압 함수는 아까 봤죠? 그 코드를 사용해서 임플리멘트 하시고요. 프린트 어레이도 앞서 이렇게 강의 노트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임플리멘트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버블 소스 코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블 소스 코드와 결과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늘 하시던 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학부 학생들은 10월 9일 목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고 건축공학부 학생들은 10월 10일 금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네, 정렬 수업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